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1월 4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라가 참 뒤숭숭해요. 이태원 참사 때문에 나라가 침울하고 참 어려운 가운데 이북에서는 이북 국민이 하루 1년 먹을 수 있는 쌀 수입량에 맞먹는 미사일 하루에 빵빵 빵빵 다 쏴버려는 그냥 허공에 날려버렸다. 참 어이가 없고 말이죠. 이북엔 그러기고 또 이 나라는요 그냥 그 말제비다 말 좋아하는 사람네들 그냥 또 내로남불이에요. 자기들은 뭐했어? 남한테만 얘기를 해요. 오늘은 김호준이 방송인 김호준이 있죠. 털복숭아 털보 김호준이 그리고 국민의는 유승민이 배신자 유승민이 내로남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김호준 이태원 참사의 한동훈 책임론. 한동훈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네요. 마약 단속하느라 그래서 이태원 참사를 그렇게 크게 키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용산 경찰서장은 뭐나 김호준 씨 따지자면 촛불 시위하는 사람들이 그때 그 시가행전 해가지고 그 상학지까지 거기까지 갔어요. 그 사람들이 8시 반까지 그 했다는데 거기에 기동대가 거기에다 그 그 사람들을 막느냐고 그 사람들을 안전을 저거냐고 거기다 몰려간 거예요. 한동훈이는 법무장관인데 한동훈이는 왜 또 들먹으려 왜? 참 답답한 사람들. 아유 이 김호준이 얼굴 좀 보세요. 이 털보. 아니 시험도 이거 안 깎아 왜? 예? 아유 참. 아니 오세훈 시장이 돼가지고 오세훈 시장은 왜 그 지금 현재 이 김호준 씨 그냥 그 방송에 놔두는지 모르겠어 이게. 방송인 김호준 씨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당신들의 책임 없어 당신들. 예? 민주당. 민주당이 검사 그 검소한 박 해가지고 경찰들한테 다 그 저 대형 사고 나오면 경찰들이 조사하게 만들었잖아요. 검찰이 못하게 만들었잖아. 예? 그래놓고 거기 법무장관 한동훈이 왜 거기 왜 문제가 있는 거야? 정치권은 뭐했냐고 정치권은. 그동안에 무슨 맨날 무슨 법을 만든다 법 만든다 만들어 헌면서 주체 없는 이런 저 축제 행사에 거기 관한 그런 법률은 왜 예측해서 못 만든 거요? 한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참사 당일에 경찰력이 마약 단속에 집중됐고 편중된 인력 배치가 사고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김 씨는 2일 TBS 김호준의 뉴스공장에서 의아한 것 중 하나가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 79명이 투입됐다는 점이라며 137명 중에서도 다수가 마약 수사로 간 것이라고 말했다. 마약 수사하는 사람들은 마약 수사를 하는 거고 기동대는 서울 시내 기동대가 몇천 명인데 그러냐고. 이어 그쪽에 집중 투입할 거라면 경찰 혼자 판단하진 않았을 것 아니냐면서 대검에서 불과 2주 전에 마약과의 전쟁을 한동훈 장관이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마약과 전쟁과 이거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 마약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요.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그 아주 위험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마약이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퍼졌다는 거예요. 문통 정부 시절에 마약하는 사람들, 마약범
범죄인들 잡아들이는 거 언론에 나온 거 봤어요? 문통정부터 이게 다 키운 거예요, 이게. 이 마약이 젖어지면 헤어나기 힘든데 그 마약을 완전히 잡아들여서 마약을 끝내야 된다고. 마약 청정국이 다시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이태원 사건하고 무슨 사건이 있는 거예요? 1차 책임이 총사령관이 용산경찰서장이에요. 용산경찰서장은 뭐냐고. 신고를 11번 했는데 거기가 몇 번 갔다 와서 나가서 보곤 둘러보곤 대처를 안 했어. 그래 놓고 위에 또 보고 오는 걸 말이야. 1시간이 넘어 들어서 보고 위에다 보고 오고 말이지. 용산경찰서장은 문통이 임명했다고 해서 자기들 편이라고 그래가지고 좌파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냥 거기는 덮어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한동훈이다. 예라 이 좌파들 말이죠. 이 좌파들을 어떻게 이거 저 나라에서 이거 손띄게 만드나. 경찰 출신으로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지낸 황 의원은 이날 81개 기동대가 운영됐다. 이태원에 1개 기동대만 운영이 됐어도 라면서 전년도에는 기동대가 3개 중대. 전년도에 그 따지지 말고 그날 촛불 시위 시가 행진을 왜 그걸 허락하냐고. 그걸 왜 하냐고. 강화문에 정광훈 목사가 그 모인 집회원들은 그 행진하려고 거리에 행진하려고 쪽에 그쪽에 그거 그 허가 안 했잖아요. 촛불만 했잖아. 그 촛불 그거 하냐고 다 거기 다 거기 그쪽으로 몰린 거 하지. 정말 이 사람네들이요 내로남불도 참 끝이 없어요. 김 씨는 지난달 31일 방송에서 언급한 과거 펠로원 일방통행 주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정확한 시점은 밝히지 않고 제가 기억하기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정확한 날짜, 정확한 시기도 말 못하고 그저 기억에 나오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기억하기에도 나오기만 하고 들어갈 수는 없다. 이런 통제가 있었다고 했고 황 의원은 당연한 말이라 들어가고 맞장구를 쳤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과거에 일방통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이구만 또 이제 조작 방송이구만. 당시 경찰관들이 배치됐던 핵심 이유는 방역 통제를 위해서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코로나 때문에 방역 통제를 했다는 게 방역 때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당시 골목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양쪽에 QR 코드로 인증하면 어느 식당이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QR 코드 인증을 받기 위해 오면서 마치 일방통행처럼 보이는 것이지 일방통행을 유도하거나 경찰이 강제적으로 시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건 김어준 씨 말이죠. 네? 말은 그냥 남한테만 탓하고 말이죠. 그러면 김어준 씨는 뭐했어? 방송인이면 그러면 그런 것도 예측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 할 텐데 촛불시에서 하는 거 그거 시가 행지는 거 그거 허가하지 말고 삼각지까지 갈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걸 막아야 된다. 이런 걸 왜 예측해서 말 못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사고 나니까 그냥 자기들은 그냥 허기 좋은 말, 돈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해서 그냥 말로 다 그냥 자꾸 부추기고 그냥 불질만 하는 거요. 아이고 김어준이 참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방송이로 놔둬가지고 있으면서 나라만 더 시끄럽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리고 이제 유승민 보세요. 유승민이 저 배신자 유승민이 탄핵 때 주모자 아니에요. 유승민이. 참 유승민이 같은 사람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정치인으로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나왔다도 경선에서 떨어진 거 아니냐고. 배신자 유승민이.
국민의힘 전 의원은 3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태원 참사 관련 농담 논란을 놓고 저런 사람이 총리라니, 참말로 자당에서 총리를 또 이제 헛들고는구만. 저런 사람이 총리라니 이 나라가 똑바로 갈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총리 따지지 말고 유승민이만 입 다물이고 뒤로 물러나 앉아 있으면 나라 조용할 거요. 유승민이 나라를 위해서 한 게 뭐요? 맨날 분탕질만 하는 거지.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한민국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이태원 참사 외신 기자회견에서 웃고 농담을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외신 기자고 하는 건 외신 기자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총리가 울고불고 땅을 치고 통곡해야만 되는 건가? 유 전 의원은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참사로 희생당한 영혼을 욕보이고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정치는 생물이요. 지금 현재 유승민이 얘기는 코끼리 다리 만지기요. 코끼리 다리 만지. 참 이 배신자 유승민이 요즘엔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여론조사에서 뭐 국민의힘 당 다음에 차기 당 대표에 뭐 많이 나왔다고 뭐 1위도 됐다고 이렇게 하니 그래야지만 당 대표 하고 싶은가? 어린 반푼없는 생각하지 말아요. 그거는 민주당 측의 역선택으로 해서 그렇게 나온 거지.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이요 그저 몇 프로에 지나지도 않아요. 게임도 안 돼요. 아예 찬물 먹고 정신 차려요. 배신자는 우리 저 보수 측에서는 다시는 세울 수 없습니다. 탄핵 때 박근혜 탄핵 때 그때게 민주당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그때 탄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신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배신자. 공직자는 공복이다. 그런 마음가짐 없다면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도 국민을 섬길 수도 없을 것이라며 윗사람일수록 책임 무게가 훨씬 더 크다. 일선 경찰관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면 국민은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당신은 뭐 했어? 당신은 뭐 하고 했어? 그저 이렇게 사고 나니까 이제 남만 그냥 흩들고 그저 야치 보이고 그렇게 하는 건가? 일선 경찰관이 우선 그 지역에 있는 데를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법적 의무로, 그러면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11번이나 그 압사하겠다고 하는 것 갖다가 신고를 했어. 전화로. 그 녹취록이 다 나와. 그런데 왜 용산 경찰서에서는 즉발 대응을 못했어? 사람들이 만약에 주말이라서 만약에 다 휴가가 저기 쉬고 뭐고 없으면 그 촛불 시위원은 기동대에 있는 사람들에도 다 돌려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못했어 그러면? 용산 경찰서장이 아니면 그 당시에 누가 그 용산의 그 관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책임지고 하냐고. 아니 그러면 뭐 종로 경찰서에서 와야 돼? 전라도 광주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용산 경찰서장이 이번엔 1차 책임이 제일 커요. 1차 책임은 용산 경찰서장입니다. 제가 보는 데는 그래요. 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용산 경찰서장이 관내 사건의 치안에 대해서는 우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용산 경찰서장은 일반적인 그 매뉴얼대로 할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방송인들 말들 좀 조심해야 돼요. 지금 현재 나라가 여러 가지가 어렵고 이렇게 했을 때는요, 말을 조심하고 그저 그 유가족으로 생각해서 애도하는 마음을 그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입 쳐닫고 조용히 있는 게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점엔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요. 김호준 씨, 유승민 씨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입 쳐닫고 조용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지 못하려면 가만히 있어요. 아이고 참말로 한심하고 답답한 이 꼴을 이걸 어찌하나. 이거 그냥 어떻게 확 그냥 좀 휘어잡도 있는 하는 방법 없나. 여하튼 오늘 방송은 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말 좀 조심하고 다 좀 그 유가족을 생각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해가지고 좀 마음을 좀 다스리고 그분들 위로하는 그런 입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말 맞으시는데요. 주말에 좀 여러분들께서 밀린 일들을 좀 하시면서 또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권유왕TV의 권종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